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아니야.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누구와의 통합? 예.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음.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아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텐데 아.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맞나요? 아니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부쇼에서 만나시면 왜? 안 돼요? 아이고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아니 친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돼서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걔가.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아.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인격자예요? 내가 아는 김경수 아. 씨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좋은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까내는. 통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그럼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쫙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고 그걸 네. 누가 반대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그동안에 김경수가 눈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감옥살이하고 독일 갔다 오고 이러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은 또 그걸 최대한 키워야지 지들이 여기를 분란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네. 맞아요. 유용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김경수 입장에서는 나름의 플랜으로 또 그런 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게 생각이 괴리가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간극을 좁히고 싶어서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 왜 또 급했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알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에 그 지난번 매불쇼 출연하던 그 며칠 전에 이미 썼거든. 네. 거기도 다 검명을 해서 썼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누구도 어떤 언론도 관심 보도 안 없었어요. 했어요. 네. 근데 매불쇼가 센 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조금 바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저트를 다 만들었어. 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 최욱 씨가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좀 지난 한 2달 동안 종종 나와서 맞아, 약을 넣고 이렇게 네. 했는데 괜찮다고. 네, 그때뿐이더라고. 예,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질 거다. 아. 지금 울퉁불퉁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마지막 정의신문이 이제 헌재에서 있을 거고. 그러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있을지 말지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가 선고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아무리 늦어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왜 탄핵되냐 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행위와 윤석열이 했던 행위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다음에 바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헌법재판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 저서 다시 풀어놓으면 아유. 아니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의 부하들 참모들 군인들
지지자들 난동까지 다 봤는데 네. 헌법재판관 집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이 동네 집값 떨어져라 이러고 그게 그들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뭐 악몽이야 이게. 악몽이야. 예. 진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거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대선은 되게 저 그전에는 4월 30일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5월 7일 그 연휴 때문에 그러면 5월 14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5월 초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자기들도 내놓고 지지하지 못한다. 계엄령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까지 자기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 내란. 그래서 이제 보도도 하고 뭐 단독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네. 다만 자기들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힘하고 민주당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고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좀이라도 국힘에 유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쪽으로 확실한 우위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국힘을 편들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계방송을 하게 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뭐 어떤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받아쓰기 위해서 옮기고 이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25% 내외로 나는 보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뿌리를 뽑고 나라를 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네. 이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그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저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언론은 그걸 키워야 민주당 그렇죠.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너무 키워. 그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뭐 요만한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땔감을 집어넣어서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아. 그 소동 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김경수 씨나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뗄감으로 쓰이면 안 되지. 거기 지금 땔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땔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지는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내가 정치도 안 하는 놈이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글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화가 나는 거지. 아.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김경수 전 지사님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랫동안 거기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약간 정치인으로서의 거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도 윤석열 정부에 뭐가 없이 바로 만약에 감옥에 가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감옥에 가셨지만 이 정치인으로서 와닿는 거리감이 너무 커요. 두 분이. 그래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 그러니까 막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